살다 보면 삶이 참 공허해질 때가 있죠. 평소에는 활력이 넘치다가도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지고 이유 없이 자신감도 좀 확 떨어지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정리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여러 방법들이 있죠. 가장 간단하게는 자고 나서 이불 정리하는 것부터 운동하기, 그리고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요리인데요. 이불 정리보다는 어렵지만 운동보다는 쉬운 방법이죠. 여기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밀키트와 라면 끓이는 거는 제외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라도 좋으니까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손수 요리를 할 때 식재료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식재료라는 것이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재료나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식감이나 맛이 궁금한 재료를 직접 마련해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원했던 뭔가를 그 과정에 몰입해서 직접 해냈다는 느낌을 더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라면과 밀키트는 제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기 핏물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동지를 사놨습니다. 해동지를 펼쳐서 간단하게 고기 핏물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써보네요. 등심덧살, 가브리살 수육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왔는데 생각보다 납작하더라고요. 수육용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퉁퉁하게 덩치가 좀 큰 고기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얇습니다. 얇아서 수육을 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이게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소고기 맛이 나는 부위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를 핏물을 제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동지라서 키친타월보다는 아마 피를 좀 더 잘 빨아들일 것 같아요. 해동지가 부족해서 위에도 하나를 덮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친타월 같으면 이게 금방 젖어 들어가지고 얇아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할 텐데 해동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핏물을 은근히 잘 빨아들이면서도 찢어지거나 하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육용이라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긴 할 텐데 한번 살짝만 핏물을 빼주겠습니다. 고기 없으면 못 살죠. 근데 먹는 방식을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평소에 고깃집에서 불에 구운 고기만 즐겨 먹었었는데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수육으로 해 먹으면 기름이 쏙 빠지고 부들부들해져서 건강하면서도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죠. 보통 목살이나 앞다리살 사용하는데 이번에 가브리살 수육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받아서 저도 도전해봅니다. 뚜껑 닫을 필요도 없고 찬물에 소금만 2숟갈 넣고 1시간 정도 끓이면 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힘내려고 하는 건데 너무 복잡한 것보단 간단한 방식이 좋아요. 찢어지는 거 봐. 와, 진짜 부드럽습니다. 잘리는 게 소고기 장조림 같죠? 자르는 게 좀 어설프긴 한데 우리는 깔끔하게 식당처럼 음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죠. 먹고 싶었던 궁금한 음식을 내 손으로 직접 먹을만 한 정도로만 만들어내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저에게 재미와 의미를 두 가지 모두 다 주는 그런 종류의 요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효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발효라는 것이 단순히 요리의 한 방식이 아니라 많은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뭔가를 직접 발효해서 만들어 보신 분 계실까요? 기술적이고 복잡한 얘기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발효라는 기법 자체를 설명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발효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순히 결과보다는 과정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발효의 원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 좋은 기본 재료만 있으면 특별한 첨가물을 넣지 않아도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을 알아서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맛도 되게 깊어져요. 약삭 빠른 전략이나 조잡스러운 꾸밈보다 기본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환경 조건만 맞춰주면 발효가 알아서 쭉 진행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편법을 써도 단기간에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꾸준히 관리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게 최고의 방법인 거죠. 저는 투자를 할 때도 장기 투자를 선호합니다. 과한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기본을 지키면서 기다리면 복리에 복리가 붙듯이 자산이 불어나게 됩니다. 모든 탁월함과 훌륭함에는 꾸준함이 기본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배우들, 성공한 연예인들, 장인들, 훌륭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쉽게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랜 세월 정말 꾸준하게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원리를 발효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가끔 막걸리하고 식초 이런 것까지도 발효를 통해서 손수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훨씬 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발효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발효 용기를 열탕 소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 뜨거운 물을 안에 부어서 소독을 시켜줄 거예요. 채소를 미리 듬뿍 썰어놨습니다. 요거를 발효 용기에 집어넣어서 적절한 비율의 소금을 섞어서 젖산 발효를 할 예정입니다. 바로 채소 발효입니다. 채소를 일정 비율의 소금을 탄 생수에 넣고 물에 잠기게 해서 그대로 두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절차의 복잡성으로 보면 별것 아닌 요리인데요. 단순하긴 해도 이걸 하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썰고 넣고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과정이 뚜렷이 보이고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는 활동은 우리를 뿌듯하게 합니다. 발효뿐만 아니라 공허해진 마음을 달래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을 글로 옮기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경험이라도 그 과정 자체에 몰입해 보세요. 의무감보다는 즐기는 기분을 더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도 더 좋아질 확률이 커져요. 이렇게 과정 자체로 뿌듯한 하루를 보내면 뿌듯한 한 주가 되고 뿌듯한 한 달이 되고 뿌듯한 한 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뿌듯한 인생이 되어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후회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마무리되었네요. 이렇게 1, 2주 정도 두면 식감도 좋아지고 적당히 새콤한 맛의 채소로 변신하게 됩니다. 반찬으로 먹으면 아주 좋아요.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요리해놓고 자니 너무 뿌듯합니다.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자면 꿀잠도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꿀잠 자고 나면 그 다음 날은 공허함이나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활력 넘치는 정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자요.